경기대학교 2013학년도 수시 유형 정리하겠습니다. 경기대의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크게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답안지 좌측에 학과, 성명, 수험번호를 기재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고 제목을 쓰지 말고 곧바로 본문부터 1번, 2번 별도의 답안지에 답안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답안 작성과 수정은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연필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연필로 작성하거나 적색 펜이나 수정액을 사용할 경우 모두 0점 처리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대를 보는 학생은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볼펜으로 작성해서 그리고 볼펜으로 수정하는 그 방법을 연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수험번호 마킹은 컴퓨터용 사인펜이 사용됩니다. 준비해서 가져가시고 답안은 원고지 사용 규정에 따라서 작성을 하되 가급적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라 활용하되 자신의 개념으로 바꾸어 쓰고 답안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한 분량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안지에 암호 표시나 낙서, 불필요한 표기할 경우 역시 0점 처리라고 했습니다. 답안지 맨 뒤에 이런 표시, 하트 표시, 경기대 사랑해요 이따위 짓 하면 경기대에서 결코 사랑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명 또는 신분이 드러나는 내용 역시 실격 사유가 됩니다. 경기대 짱, 경기대 꼭 가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신분 표시로 간주되는 만큼 경기대에 결코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경기대의 문항수는 두 문항이 출제되고 각각 750자 분량 2시간, 충분한 시간 분량이 될 것입니다. 난이도는 중중 혹은 중상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중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시문의 자체의 독해 키워드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 문학작품을 해석하거나 제시문에서 제시문 사이를 연관지어 사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법 높은 난이도의 그러한 추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대의 문제의 경우 종종 연세대 연습용으로도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서술 방향은 독해와 그리고 독해 적용이 대다수를 이루게 되고 이 과정에 문학작품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제시문 구성의 경우 문항 1번, 2번 모두 3개나 4개, 3개나 4개 이런 정도로 제시문의 구성을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문항 1번이나 2번에서 반드시 문학작품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시 혹은 소설이 계속 출제가 되어 왔었고 때로 고전문학까지도 역시 문학작품의 교과서적 해석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해석의 과정에서 제시문 나와 다와 라에서 해석의 관점을 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시문 사이에서는 각각 이론 사이의 대립보다는 중심 제시문을 보완하고 분석하는 그런 성격의 제시문이 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제시문 가에 문학작품을 출제를 한 뒤 이를 나와 다와 라를 통해서 해석하라 이러한 식의 문제라든가 혹은 제시문 가에서 중심적인 이론을 제시를 한 뒤 이것의 한계를 나와 그리고 다와 라를 통해서 지적해보거라 이런 식의 문항 구성이 가장 경기대에서 일반화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경기대 기출문제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문항은 2008년도부터 계속 두 문항을 유지를 하고 있고 2008년도에 관동별곡 그리고 그 다음에 구운몽, 당군신화, 나무로 창을 내겠소, 황소개구리와 우리말 그리고 풀려치와 한폭이 풀릴 그것은 시문학입니다. 그리고 인디언 주장의 편지라든가 경부철도가 상충고 결국 문학작품이 반드시 출제가 되고 그 문학작품의 해석은 교과서적 해석 플러스 나머지 제시문에서 보완적 해석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때 문제는 도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경기대는 2011학년도부터 인문과 그리고 사회계열을 분리를 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학년도에는 인문사회계열 문제를 모두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열별로 한 개 문항씩만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학년도에는 인문사회계열을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문사회계열의 문제가 전개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 문학작품이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제시문을 독해해서 적용하는 것이 중심을 이룬다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공통점으로 인문사회계열 모두 꼽을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지문의 성격이 인문계열의 경우 문학이나 역사 이쪽의 지문의 성격이 제시문으로 출제가 된다면 사회계열에서는 공공정책이나 사회현상을 묻는 그러한 제시문들이 출제가 된다. 하지만 문제의 속성은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두 계열 모두 동시에 연습하셔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2011학년도 수시 그리고 지난해 인문사회 수시가 어떻게 답안이 전개되어야 할지 여기를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2011학년도 인문계열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 가와 나를 참조해서 가와라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유사성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논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제법 난이도가 상이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된다면 제시문 다에서는 상춘곡이 그리고 제시문 라에서는 섬진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학작품을 해석을 하되 제시문 가와 나를 해석의 관점으로 삼아 분석하라. 그런데 거기에서 또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와 나를 아주 간결하게 압축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난 뒤 다와 라의 유사성을 먼저 서술을 하고 그리고 그것의 또 차이점을 서술하는 그러한 순차적 서술을 하되 그 유사점과 그리고 차이점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뭐다? 가와 나의 키워드가 활용되어야 한다. 이 부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문학작품의 해석과 독해지문의 활용이라는 그런 문학 특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계열 1교시에서는 역시 제시문 가를 중심 지문으로 삼아서 이것의 주장을 핵심적으로 제시하고 나다라를 역시 보완 지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보완 지문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가의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와 그리고 이것이 실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 부분은 바로 수험생의 사고의 확장 부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의 핵심 주장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제시를 하고 이에 대해서 나다라를 근거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 여기까지가 60에서 70%의 분량, 즉 450자 이러한 안팎의 분량 안배 그리고 제기되는 문제점의 경우 나머지 300에서 350자 정도의 분량이 안배되면 적절한 구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2학년도 인문계열 1번에서도 제시문 다와라를 참조하여 나의 기억 니은이 가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소설적 가치를 논술하라. 따라서 소설적 가치를 논술을 하되 사시남정기를 중심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그 과정에서 나의 기억 니은 그리고 다와라의 개념어를 활용해서 이를 가를 분석하는 도구로 삼아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 제시문의 분석적 활용을 통한 답안 전개의 성격을 가진 문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문항 2번에서도 가에서 표현하고 있는 정서적 체험 즉 문학작품을 해석하되 나의 기억의 관점에서 다를 참고해서 논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분석 적용의 문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계열 1번에서는 제시문 가의 환경에서 사람들이 나의 기억에 의존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서술하라 이렇게 된다면 창의적 서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와라를 참고해서 논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을 분석해서 그것의 중심 논점을 활용해서 역시 문제점을 서술하는 독해 적용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문제 2번에서도 공공정책이라는 사회성이 짙은 주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것의 한계를 서술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면 창의적인 논술 전개가 되겠지만 그 한계를 서술하되 나다라를 참고해서 서술하라 이렇게 된다면 창의적 서술이 아니라 독해 적용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대 문제의 지시사항을 본다면 제시문을 참고해서 또 다른 제시문을 분석해라. 제시문의 관점에서 다른 제시문을 서술하라. 제시문을 참고해서 나머지 제시문의 문제점을 서술하라. 제시문을 참고해서 또 다른 제시문의 한계를 지적하라. 이러한 서술 방식이 주된 흐름이라는 사실을 아마 파악을 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대 문제는 아주 압축해서 정리한다면 독해 그리고 독해에 따른 지시사항의 적용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고 창의적인 사고의 확장은 그리 빈번하게 출제되지 않고 도표 또한 한두 번 출제가 됐지만 도표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제시문의 역시 주제를 가지고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됐으리라는 거 쉽사리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제시문의 주제를 반드시 잡아서 그 제시문 사이 연관관계를 통해서 추론을 확장하고 그러한 것을 토대로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경기대 논술 문제의 주된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될 것입니다.
경기대학교 캠퍼스입니다.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능 끝나고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마칩니다.